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월요일 2부 시작하겠습니다. 명준우 운용형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운용형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또 1시간 꽉 채워서 알찬 강의 내용으로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또 남은 12월을 또 남은 한 달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특히나 또 여러 가지 이슈들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좀 포인트 짚어볼 거고요. 내년 시장까지 저희가 조금 더 긴 시각으로 이 시점을 넓혀가면서 우리가 어느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한 꿀팁들 강의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 계속 열려 있습니다. 강의 들으시다가 궁금한 부분이 생기셨다면 바로바로 질문 올려주세요. 저희가 그에 대한 해결책들도 같이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2부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인사 나누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관 챔피언님 2부 스탠바이라고 하시면서 준우쌤 반가워요 라고 또 인사도 해주셨고요. 김영환님 오셨네요. 명준우 운용형님 늘 감사합니다. 화이팅입니다 라는 응원의 댓글도 남겨주셨습니다. 뚠뚠이 님께서도 함께 해주고 계시고요. 반올림 100%님 또 2부에도 계속해서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봄님께서 조금 이따 만나요 라고 아까 잠깐 쉬는 시간 가져가셨는데 다시 돌아오시길 바라겠고요. 우상향님 오늘 조금 늦게 출석 체크하셨습니다. 그래도 요 2부에 아주 쏠쏠한 강의까지 꼭 들어보시길 바랄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또 운용형님과 함께 강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용형님 오늘은 어떤 내용 들어볼까요? 네, 지난 시간에는 이제 2023년 경제 대전망 네, 첫 번째 맞아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네, 이번 주는 긴급 시장 점검. 긴급이에요. 그렇죠. 이번 주에 이제 12월 10일이 드디어 왔으니까. 아, 그렇죠. 지났죠. 그렇죠. 12월 10일은 10일이 지난주 토요일이니까. 토요일이었으니까. 예, 현재 이제 12월 10일에서 그러네요. 그 15일 구간. 변곡점을. 예, 늘 또 얘기 드렸던 그 시점이 왔으니까. 네네. 그 긴급 시장 점검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할게요. 네, 이제 지난 시간까지의 의견들, 한 11월 중순, 중하순부터 계속 일관된 내용들을 쭉 드렸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지난달도 이제 11월 11일. 맞네요. 그쵸? 맞아요. 예, 네. 그때 이제 10월 28일부터 이제 중장기 그리고 단기 낙폭과대주 중심으로 이제 종목 장세가 세게 나온다, 계속 이제 방송 드리다가 11월 11일이 변곡점이다. 맞아요, 고기 맞아요. 필두로 이제 시장 성격이 좀 변한다 했는데 돌아놓고 보니 11월 11일이 딱 고점이었죠. 그 이후에는 좀 조정 기간 이렇게 나왔었는데 11월 이제 중순, 하순 넘어가면서는 계속 똑같은 얘기들을 좀 반복적으로 드렸습니다. 그 내용들, 그게 다 이제 12월 10일에 포커싱이 맞춰서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한번 보고,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이후에 또 이제 전략 그리고 기존 의견에서 변화된 게 없는지 하는 내용들 보겠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의견 요약 대략 한 3주 정도, 3주 조금 넘었나요? 그 정도 걸쳐서 계속 드렸던 얘기들은 12월 10일, 12월 10일이 토요일인데 네. 대략 한 12월 10일 그리고 조금 길다면 한 12월 15일 정도 요 시점까지는 지수는 우하향 박스권에 계속 갇힌다 그런 얘기 드렸었고요. 그리고 12월 10일 경이 지나면 이제 추세적인 상승세가 내년 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좀 나타난다. 그리고 요 기간 동안에 코스피의 상승 목표치는 2620 정도라 그다지 크진 않다. 한 6%, 7% 정도뿐이 안 된다. 반면에 코스닥의 상승 목표치는 860 내지 920 정도로 한 20% 가까이도 될 수 있다. 좀 크다. 그런 얘기들 드렸고. 그리고 코스피는 연초 2620포인트에 부딪히면 계속 또 밀렸다가 다시 2620 타진 이런 식으로 좀 저항에 걸리지만 네. 코스닥은 나름대로 그래도 꾸역꾸역 꾸준히 한 2월 달 말, 3월 초까지 좀 랠리 비슷하게 그런 랠리가 온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2차 전지와 전기차, 반도체, 소부장 요쪽은 지수 상승 기간, 내년 2월까지 지수 상승 기간에 있어서도 초반부인 12월 달과 1월 달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폭락세가 나타난다. 특히 이제 가장 대장주 2차 전지에서도 이미 뭐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많이 빠진 종목들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 월봉이 살아있는 종목들이 LNF, 에코프로비엠,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 이런 것들이 네네. 되겠는데 이런 종목들이 12월 달부터 이제 급락세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1월 달 중하순만 돼도 12월 초 가격 대비 거진 한 40% 가까이 폭락한다 그런 네, 얘기들 많이 계속 빠지는데요. 드렸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반도체들 뭐 SK 하이닉스 기준으로 봤을 때 상당히 계속 저점에서의 어떤 좀 반등을 도모하는 한 2개월 정도를 보여주고 있지만 그 SK 하이닉스도 결국 8만 원이 이제 12월 달이 되면은 붕괴가 되면서 연초 흐름에 있어서 한 7만 원을 깨고 6만 4천 원까지 빠진다 하는 내용들. 이미 한번 8만 원 깨고 내려갔어. 또 오늘도 잠깐 8만 원 아래 내려갔다가 올라왔잖아요. 네. 이미 좀 그 8만 원은 많이 불안한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러니까 8만 원이 또 심리적으로도 중요한 맞아요. 또 가격대가 되다 보니까 계속 또 8만 원에 대한 지금 8만 원 오면 9만 5천 원 이런 식의 한 3번의 과정들이 2달 동안 있었고 근래에는 지난주인가 이제 거길 깼다가 맞아요. 다시 또 이제 또 8만 원 위로 살짝 올라가는 듯 그런 가운데 지금 계속 타진인데 운용률이 봤을 땐 뭐 월중 흐름에서도 7만 원이 깨지면서 더 내년 내려간다. 한 1월 달에는 한 6만 4천 원 정도까지는 빠질 걸로 보이는 시점들 되고요. 그리고 이제 2차 전지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섹터, 모든 종목, 모든 섹터가 다 연말 연초 흐름이 좋다 그런 얘기들도 또 반복적으로 또 맞아요. 근래 드렸었던 그런 지금 시점들이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연말 연초 국면, 내년 2월까지의 국면들 있어서 특히 코스닥을 중심으로 한 장세를 끄는 종목들은 섹터들은 바이오와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 이런 게 상당히 강해지는 시점들이 12월이다 그런 얘기들 딱 계속 오늘 또 시장의 모습이네요. 오늘도 그렇고 뭐 네. 지난주 방송할 때도 그렇고 지난주 또 뭐 주중도 그렇고 오늘이 확실히 예. 이 섹터들이 좀 완전히 이 섹터들만 강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렇죠. 그쵸, 지수가 오늘 요즘 시장에서. 약한 날도 네. 이 종목들은 강하고 그러니까요. 지수가 강한 날도 또 이 종목들이 주도하고 그런 양상들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네. 예. 그리고 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에서는 또 큰 폭으로 급등하는 종목들도 꽤 많이 나온다 하는 내용들. 근데 특히나도 이제 12월 10일경이 되면 그러니까 12월 10일이 이미 오늘은 이제 한 지난 날짜지만 네. 뭐 그 한 11월 중하순에는 그래도 12월 10일이 굉장히 좀 멀어 보였었는데 그 한 12월 10일 근처가 되면은 2차 전지가 계속 이제 중심값을 낮추다가 장대 음봉이 강하게 터지기 시작하는 날이 나오는데 그날부터는 이제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먼트가 추세적인 급등세가 시작된다 하는 내용들도 드렸는데 2차 전지의 장대 음봉이 9일 날 터졌죠. 예, 9일 날 이제 금요일에 그렇죠. 맞아요. 10일을 하루 앞둔 토요일이 10일이니까 이제 LNF가 그날 네. 엄청 많이 빠졌었어가지고 그렇죠. 예, 지난주 보면 이제 수요일, 목요일 슬슬 또 LG 에너지 솔루션 이런 것도 이제 빠지기 시작하더니 네. 역시 동반해서 이제 장대 음봉 그야말로 이제 그 고점부에서의 고가놀이가 끝날 수도 있는가 보나 하고 대중 투자자들이 겁을 먹을 정도의 이제 장대 음봉이 터지기 시작한 날은 역시 12월 10일경에 해당하는 12월 그러네요. 9일 날부터 나타났고 네. 그러다 보니 그날부터는 이제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가 상당히 저점부에서의 또 등락 과정에 있던 종목들이 갑작스럽게 급등이 나타나는 종목들도 많이 나타나기 시작한 게 현재 또 시점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또 많이 드렸던 내용들이 12월 달, 1월 달, 2월 달에 있어서는 2차 전지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심값을 낮추면서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그 종목들에 또 물려있고 보유하고 계신 투자자분들 중에 눈치가 좀 빠른 분들은 12월 달에 이제 탈출을 한다. 12월 달에 탈출을 해갖고, 네. 이제 결국 뭐 오르기 시작하는 이제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 엔터테인 이런 쪽들로 이제 또 교체 매수를 하고, 네. 그리고 눈치가 한 중간 정도 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1월 달에, 네. 1월 달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이 이미 또 많이 빠진 상태이지만 그래도 거기서 이제 손절매를 하고선 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로 이제 달라붙는 양상들 나타난다. 그리고 눈치가 이제 가장 늦은 투자자분들은 이제 2월 달 가서 그 이제 2차 전지 바이오, 네.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것들을 이제 손절을 치고선 바이오 인터 게임 엔터로 추격 매수하게 된다. 이렇게 되는데 네. 이게 사실 2월 달 가서는 이쪽 너무 바이오나 인터, 게임, 엔터 여기는 이제 고가권이죠. 단기적으로 이제 시세를 분출할 거 다 분출하고 물리는 자리가 돼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또, 예, 뭐, 사실 단기적으로 또 이제 낙폭이 큰 가운데서 반등을 도모하려고 하는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이런 걸 2월에 가서 이제 손절을 치고 요로 추격, 예, 반대로 매수하게 가는 된다. 거네요, 그러니까 항상 뭐 지금도 거의 한 2년 이상 보면은 늘 그렇듯이, 예, 뭐 그런 양상들이 또 나타난다 하는 얘기들 되고요. 그럼 1월까지는 괜찮아요? 1월에 빠져나오는 정도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선방했다? 눈치가 중간쯤 되는 사람이니까 항상 네. 시장은 뭐 그래도 한 5% 안에 들어야 그나마 좀 먹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예, 눈치가 중간 되면은 이미 손실을 크게 볼 수밖에 크게 볼 없는 수 거나 있고. 예, 또 마찬가지고 눈치가 제일 늦어서 마지막 이제 하위 5%가 가면은 반토막에 팔아서 저걸 이제 2배 오른 걸 샀더니 이게 또 또 떨어지고. 질질질 빠지기 시작하네. 뭐 그렇게 되는 거죠. 항상 그렇듯이. 예. 우리가 진짜 그 타이밍을 잘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시장 흘러가는 거 보고 있으면 그냥 오늘은 그랬구나, 내일은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드는데 또 이렇게 운용형님과 또 이런 날짜라든지 요 타이밍을 맞춰보면 운용형님께서 그때 짚어주셨던 그 날짜가 정말로 변곡점이 되고 그때부터 말씀해주셨던 대로 변화가 나타나는 경우가 꽤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다시 한번 좀 점검해 보시고 조금 손실이 있더라도 빨리 빠져나와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로 좀 회복을 하는 그 전략들을 확실하게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시장에서는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 주의 의견 함께 드리고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강의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이제 이제 그동안 드렸던 얘기들을 이제 쭉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하나씩 이제 짚어가면서 현재 시장 뭐 그리고 앞으로의 양상들을 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 이제 문구가 12월 10일경까지는 지수는 우하향 박스권에 갇힌다 하고선 거의 한 11월 11일이 지나고 나서 거의 한 직후 한 일주일 정도인가? 11월 중하순부터는 계속 12월 10일. 굳이 왜 12월 10일을 얘기했을까 굉장히 또 궁금하시겠죠? 그쵸. 보면 그 시장에 있어서 이제 8월 중순을 필두로 10월 달 중순 하순까지 폭락세가 나타났다가 그리고 이제 그 10월 달 월중으로면서 이제 한 3주 정도 저점을 계속 이제 깨러 내려갈까 하는 그런 돌파 테스트가 글로벌과 한국이 같이 있었는데요. 그러고는 역시 10월 한 28일부터 종목 장세 흐름 딱 2주였죠, 2주. 2주 동안 마치 이제 연말 흐름에서 3,000포인트까지 막 밀고 갈 것처럼 강하게 올려붙였던 게 딱 2주 동안에 11월 11일까지의 그 양상들이었는데요. 보통 이런 양상들이 나타나면 이제 2주의 초강세 구간 그리고 거기서 이제 숨을 고르기를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숨 고르기 때문에 당연히 우상향보다는 우하향이 나타날 것이고요. 그리고 우하향이 나타나는 그 날짜 수에 있어서도 15일의 강력한 흐름 후에는 딱 한 1개월 정도가 가장 일상적인 그런 양상들이 되기 때문에 11월 11일자로 그 나타났던 그 양상들에 있어서는 한 12월 11일 정도 그 전후 시점이 아닐까 그렇게 봤는데 현재로서는 거의 그렇게 지금 전개는 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 12월 10일경까지는 지수는 이제 우하향 박스권에 갇힌다. 즉 이런 식이죠. 지수가 그때 이제 강하고 그 고점이 단기적으로 나오고 나서 대략 한 일주일 정도의 양상, 거기 지나고 나서는 운용력이 계속 요 지수가 이렇게 이제 우하향 박스가 나타나면서 여기 좀 올려치는 척, 강한 척 하면은 다시 이제 눌리고 또 이제 눌려서 이제 밑으로 폭락이 나타날 것 같은 느낌에서는 다시 반등을 주고 이게 한 3 내지 4회 정도 계속 반복이 되고 나면 날짜가 이제 한 12월 10일경, 10일에서 10일, 15일 그 사이에 이제 날짜가 오고 거의 보통 그래도 추세적으로 좀 꾸역꾸역 좀 오르는 척 하다가 뭐 대략 한 연말 이제 폐장일 지수는 코스피 기준으로는 그 한 2,500이 이제 한 2,530 내외 정도? 네. 예, 그 정도 그냥 그 끝이 날 가능성이 높고 그러고 나면 이제 1월 달 뭐 월중 흐름에서는 2,620선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척을 하는데 2620에 부딪히면은 거기서는 계속 또 막히는 또다시, 양상들이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그래도 한 12월 중순 이후에는 쭉 들여왔었는데 현재 그런 식으로 이 우하향 박스권 거의 그 한 1개월에 딱 걸쳐가지고 한 3, 4차례에 걸쳐가지고
이런 식의 우하향 박스권은 거의 지금 마무리된 현재 시점 단계가 지금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10일경이 지나면은 지수의 추세적인 상승세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나타난다. 그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네. 굉장히 특징적으로 코스피는 어쩌면 2620이라는 목표치를 1월달 첫째 주나 둘째 주 1월달 월초에도 부딪힐 수가 있다. 그러나 그걸 부딪히고 나면은 확 또 밀렸다가는 또 2620 다시 이제 또 타진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지수가 실질적으로 한 1월 둘째 주 정도면은 이미 막히는 양상들 나타나는 한편 그 코스 닥에 있어서는 오히려 2월 말까지 대략 12월 초에 시작된 그 랠리가 한 3개월 정도는 이어진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좀 드렸었는데요. 그래서 상승 목표치 자체는 코스피는 2620 그리고 코스닥은 860 내지는 아주 세게 올려붙이면은 920선 정도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네. 대략 그래도 한 860선 정도가 좀 합당하다. 그런 얘기들 좀 드렸고요. 그 코스피에 있어서의 그 양상들은 이런 우하향 박스 해가지고 1개월 동안의 양상이 이제 종결이 되면은 조금씩 오르는 척 그러면서 연말 지수 여기 한 2530선 정도 부딪히고 그리고 연초 한 2주 정도 올려치면 2620인데 2620 부딪히면은 거기서는 계속 또 막히다가 결국 또 저기 3, 4월 달 있어서는 2250 정도가 된다고 했죠. 2250 정도로 쑥 밀리는 그 양상들이 나타났다가 또 이제 3, 4, 5, 6월 달 흐름에 있어서는 다시 2620으로 또 V자로 올려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는 데까지 이제 또 얘기를 드렸던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코스 닥에 있어서는 네. 12월 달과 1월 달, 2월 달 흐름이 추세적인 느낌.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빠르지도 않은데 이게 고속으로 올라가지도 않습니다. 코스피에 있어서는 오히려 그 기간중으로 봤을 때는 12월 이제 중순에서 폐장일까지 거기는 그래도 조금 그래도 고속 느낌. 네. 프로테이지가 커서라기보다도 변동성이 적은 가운데서 나름 이렇게 각이 생기기 때문에 그리고 1월 달 첫째, 둘째 주 흐름에서는 나름 조금 이게 강한 느낌 이렇게 해주면서 반면에 1월 달 중순 정도부터는 계속 이제 되밀리고 반등 나왔다 되밀리고 이런 양상이라면 코스닥은 거의 한 2월 달 말까지 한 3개월 정도를 놓고선 굉장히 그냥 좀 꾸역꾸역 돌아놓고 보면은 이게 굉장히 이렇게 꾸역꾸역 오르는 듯한 느낌. 물론 네. 여기서는 요걸 중심으로 조금 속도가 빠른 시점은 속도 조절 단계 좀 들어갈 거고, 중심에서 조금 벗어난 위치에서는 다시 또 이제 이런 속도 조절은 있겠지만 네. 굉장히 꾸역꾸역한 꾸역꾸역 올라가는 그런 느낌들의 장세들을 많게는 920포인트, 대략 합리적으로 봤을 때는 한 860포인트 선 정도까지 그런 양상의 추세적인 상승기가 나타날 수 있다 하는 얘기들 그렇게 좀 드렸고, 거기에 네. 있어서는 역시 바이오와 인터넷, 게임 엔터가 주로 주도한다 하는 내용들 됐었고요. 여기에서 이런 섹터들만 놓고 보면 바이오나 인터넷, 게임 엔터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사실 지금 요 각 860, 920의 요 각도보다 훨씬 상위하게 2월 달까지 막 지수로 봤을 때는 막 이렇게 막 1000포인트 뚫고 올라가는 네. 것처럼 강하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런 장세를 가져가지만 실제로 지수는 이렇게 좀 무딘 각도가 나오는 거는 역시 반대쪽에 이제 섹터들, 반도체 소부장, 그렇죠.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그리고 2차 전지, 네. 이런 것들이 빠지는 이 각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 두 개가 결국은 완충된 거죠. 두 개가 완충된 값이 이렇게 느그적하는 요 값으로 나타나는 거기 때문에 네. 이게 사실 이 지수는 이렇게 우상향의 꾸준한 상승이라고 해도 그 안에 구간들 있어 갖고는 이게 극단적으로 이게 이렇게 한쪽은 체감 지수에 있어서 오히려 3개월 동안 50% 이상의 지수 상승세가 느껴지는 그런 양상들. 반면에 또 한쪽은 거의 그 3개월 동안에 지수에 있어서 거의 또 한 30% 이상의 급락이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두 개가 같이 동시에 작용하기 때문에 네. 이게 어느 쪽을 택하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들을 계속 좀 드려왔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궁금한 게요, 운용형님. 예. 이제 12월 10일이 지났고, 그럼 지금부터 이제 조금씩 추세적인 상승세가 시작되는 시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저희가 중요한 변수 하나를 가지고 있는 게 이제 이번 주에 CPI랑 FOMC란 말이죠. 근데 여기서 혹시라도 좀 충격적인 결과가 나온다라고 했을 때
에는 지수 흐름에 조금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까요? 네, 전혀 신경 쓰지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거는 네. 별 그 시장에 있어서 어떤 그 반영이 별 될 게 없다 그렇게 지금 또 볼 수도 있겠죠. 다우 같은 경우에는 네. 글쎄요 주중 흐름에 있어서 그래도 뭐 하루 내지 이틀 정도 뭐 급락세 500포인트, 700포인트 이상의 급락세 한번 만들 수도 있습니다. 거기는 하루 이틀 정도 확 빼는 척 했다가 그러고 또 이제 중순 넘어가면서 그리고 다음 주 넘어가면서 이렇게 꾸역꾸역 이렇게 반등이 나오면은 모양이 적합한 그런 위치이기 때문에 그렇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다우에 비해서 그렇게 강하게 이렇게 꽂아 내려갔다가 올 수 있는 자리들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장중 흐름에서 만약에 뭐 나스닥 지수가 2, 3%가 급락이 나왔다면은 거의 장중 흐름에 도로 메꿀 수 있을 정도로 또 그런 위치인 게 특징이고 이 코스피와 코스닥 있어서는 글쎄요 뭐 코스피나 코스닥도 뭐 만약 그렇게 조금 밀리는 형국을 글로벌이 가져간다면 이렇게 좀 이렇게 한번 하루나 뭐 이런 식으로 쓱 밀었다가 올 수도 있기는 있겠지만 네. 그다지 그게 뭐 위협적인 어떤 추세 시작점 예를 들어 부정적인 이슈가 반영되면서 거길 필두로 뭐 코스피 지수가 뭐 10월 달처럼 뭐 4,500포인트가 아니더라도 단 뭐 200포인트라도 크게 출렁거리는 일주일이라도 출렁거린다. 코스닥 지수 역시도 뭐 단 뭐 5%, 7%라도 며칠 동안 크게 출렁거린다 이러면 네. 의미가 있겠는데 고를 수 있는 지금 자리들은 아니라 이럴 때는 별 관심이 없습니다. 제가 CPI나 또 이런 것들도 뭐 FOMC 금리 발표 이런 것들도 별로 그렇게 분석을 잘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좀 요 투자여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드렸던 게 6월 11일 날이었나요? 그 5월 달 CPI에 대한 이 발표. 거기는 미국 증시의 자리에 있어서도 네. 굉장히 폭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위치고 한국의 지수 자리에 있어서도 또 폭락이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네. CPI 발표를 딱 맞이했기 때문에 그 6월 10일인가 13일로 기억하는데 6월 CPI 직전에서는 투자신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드렸었는데 그때 큰 폭락이 나왔죠. 맞아요. 그때 큰 폭락이 나온 것뿐만 아니고 그게 거의 한 2주 이상의 추세를 이어가면서 또 지수를 크게 빼는 양상들, 지수를 크게 빼니까 이제 뭐 섹터 종목도 구분 없이 다 같이 투매가 세게 나오는 양상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딱 중요한 자리를 잡고 있을 때에는 그게 또 뭐 CPI 발표다, FOMC 발표다 이런 거를 굉장히 관심도를 높게 가져가지만 지금은 전혀 그거 뭐 별 신경 쓸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또 모르죠. 내년도 오히려 뭐 봄철 뭐 3월 달이나 네. 아니면 특정 그 시점마다 또 중요한 위치에서 그게 딱 어떤 이벤트가 딱 준비되어 있다 하면 거기는 또 관심 있게 다루겠지만 지금은 전혀 별로 관심이 없는 위치다. 그렇게 또 얘기를 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시장에는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요 시장이 가지고 있는 추세에 집중을 하자라는 관점에서 지금 강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현재 지수는 이제 12월 시점을 변곡점으로 해서 추세적인 상승기에 들어갔다라는 점을 포인트로 체크를 해드리고 있고요. 이런 추세적인 상승기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섹터와 또 조금은 조심해야 하는 섹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심스러운 섹터는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2차 전지 그리고 반도체, 뭐 소부장 이쪽이잖아요. 네. 채팅창에서 아니 그러면 지금이라도 2차 전지 던져야 하나요? 라는 질문도 올려주고 계시는데 왜 그런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운유형님. 네. 네. 예. 그래서 또 그 다음 문구가 저거였죠. 2차 전지나 이제 전기차, 반도체, 소부장주는 지수가 상승하는 요 12월 달, 1월 달, 요 구간에서 이제 폭락세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들이었고 2차 전지 대장주 LNF 기준으로도 1월 중하순만 돼도 12월 초 가격 대비 40% 가까이 폭락한다 그런 얘기 드렸는데 벌써도 보면 뭐 거의 한 10% 이상씩은 빠졌어요. LNF요. 예, 그리고 포스코 케미칼도 근래 보면 거의 한 20% 가까이 길지 않은 시점 동안에 이미 폭락을 하고 그런 양상들인데, 그래서 그때도 이제 계속 그려드렸던 내용들이, 기본적으로 이제, 너무, 이것도 벌써 우리 투자의 신에서도 벌써 한 3주 가까이 계속 또 이게 그려드렸던 내용들이라 낯설지가 않으실 건데,
이 자체로도 일단 차트부터 보면 이 자체로도 뭐 헤드앤숄더를 무려 3개를 이걸 헤드앤숄더 아주 그냥 정교하게 중기적으로 거의 한 1년 3개월 정도에 걸쳐서 지금 고점 헤드앤숄더를 다 만들어 놓은 그런 시점들인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특징적인 것이 이 왼쪽 어깨에 해당하는 부분 안에서도 헤드앤숄더 또 정교하게 그 안에 있고요. 그러니까 뭐 앙코르와트나 이런데 뭐 이렇게 뭐 그런 사원 비슷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면 네. 예를 들어 주탑이 있고 주 건물이 있고 양쪽에 이제 보조 건물들이 있으면 그렇죠. 그 보조 건물 안에서도 그 또 지붕을 또 정교하게 꾸미듯이 네네. 딱 그렇게 지금 돼 있죠. 그리고 이제 올 봄과 여름, 올 봄에 있어서 이제 가운데 이게 주탑이라고 볼 수 있겠죠. 가장 높은 봉우리에 거기도 이제 헤드앤숄더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최근 이제 마지막 오른쪽 여기도 요 뭐 주간인데 일간 차트에 가서 보면은 헤드앤숄더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모든 걸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지금 어거제끼는 지금 시점들이라 여기서는 이제 대세가 12월 달 흐르면서 확 꺾이면서 요게 내년도 거의 한 연초 흐름이면은 거의 여기 뭐 그려놓긴 한 12만 원까지 그려놨는데 네. 이런 고점 대비로도 거의 반토막 이하가 된 거고 12월 초 가격 대비로도 거의 40%를 상회하는 거의 반토막 가까이 그렇게 되는 양상들이 한 1, 2개월 사이에 나타난다 하는 것들인데 그때 또 계속 드렸던 게 이제 음의 리테스팅, 요 뭐 LNF나 포스코 케미칼 또 그 에코프로비엠 등등 해갖고 이제 2차 전지에 지금까지 살아있는 고점부에 그래도 월봉이 살아있는 대장주들 보면은 그 최근 이제 12월 셋째 주, 넷째 주 거기 있어서 음의 리테스팅, 그러니까 MACD 오실레이터에 있어서 이렇게 길게 오랜 기간 이제 밑에서 놀다가 네. 위로 살짝 1주 내지는 2주 정도 이렇게 양으로 넘어갈 듯 하다가 다시 음으로 꺾이는 이게 큰 중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이제 폭락 신호가 돼 있는데 그게 매우 오랜만에 대세 상승 이후에 사실 처음으로 이게 나타났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최근 한 3주째 계속 들여왔던 그런 지금 내용들 되고요. 이래서 이런 이제 대장주들이 상당히 크게 또 빠지는 양상들. 네. 근데 이게 사실 딱 뭐 이게 섹터에 대한 어떤 뭐 이슈도 뭐 부정적으로 작용은 하죠. 보통 보면은 이슈 자체로 놓고 본다면 역시 테슬라에 있어서 또 테슬라와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들 놓고 보면은 그 한두 달 정도는 좀 디커플링인 느낌들을 줄 때가 상당히 많았어요. 올라올 때도 그렇고 올라온 가운데 조정을 받을 때도. 그러나 크게 봤을 때는 항상 동조하는 양상. 근데 지금은 테슬라가 벌써 이제 9월 달, 10월 달 넘어오면서 큰 폭으로 거의 반토막 가까이 또 주가가 많이 빠져있던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네. 여기서도 어떻든 한국의 2차 전지 전기차는 거기서 버티고 오히려 엎어졌던 가격을 예를 들어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이런 것들 10월 달 중순에 이제 시장이 저점부일 때 거기서 한번 씩 하고 올려친 적이 있어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또 오른쪽 어깨가 돼버렸는데 그런데 그게 결국은 동조하는 양상들 1, 2개월 후면 동조한다. 즉 그게 테슬라가 무너지고 미국의 이제 또 전기차나 이런 대표적인 메이커들이 무너진 부분들이 네. 한국에 있어서 1, 2개월 후행으로 이제 엎어지는 양상들이 12월 달, 1월 달에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포인트. 그리고 또 뭐 미국의 이제 또 인플레 방지법, 인플레 감축법, 네. 그 관련해서도 사실 기대와는 달리 상당히 지금 또 부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그건 항상 그렇습니다. 어떤 이슈들도 이 종목의 이제 자리들이 강하게 오르길 기대하고 있을 때는 여지없이 또 호재가 터져줘요. 또 부정적인 이제 급락이 기다리고 있을 때는 네. 또 희한하게 또 부정적인 이슈들이 또 그렇게 터져주는 그런 양상들인데 그런 면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시장 논리로도 그렇습니다. 시장 논리로도 지금 보면은 벌써 2020년 이후에 큰 이제 대시세를 한번 줬다가 죽고 하는 그 섹터 흐름들이 벌써 한 4개째 지금 반복하고 있죠. 가장 먼저는 이제 그 백신과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또 뭐였죠? 백신 그리고 뭐 진단 키트 등등이 갖고 이런 쪽 코로나 관련 바이오주들이 2020년도 뭐 2, 3월부터 해갖고 한 6개월 동안 대시세를 줬었고요. 네네. 그래서 바이오 그런 쪽에서 거의 뭐 한 6개월 이내 시점들에 10배, 20배 이상 올라오는 종목들이 크게 속출했는데 그 당시에는 2020년 여름에는 이게 마치 이제 2020년대를 다 이제
통찰할. 예, 그래서 2020년대에 어떻게 보면은 계속 그때도 벌써 15배 올랐지만 예, 뭐 더 장기 투자하면 막 50배, 100배를 바로 이제 2021년, 22년, 23년에 갈 것 같아도 맞아요. 그렇죠. 그랬었어요. 결국은 네. 또 이제 그 거품이 다 빠지고 거품이 빠지기 직전에 보면은 항상 또 주간 차트나 이런 중기 차트들이 여지없이 헤드앤숄더 다 이제 대시세 이후에 만들어 놓고 그러고 이제 빠질 때는 순식간이죠. 6개월 뭐 9개월 이내에 올랐던 가격을 다 빼는 그런 양상들이 항상 반복이 됐고요. 그러나 그것도 2020년 여름에 보면은 그걸 막 이 뭐랄까요? 그 시세를 굉장히 이제 뭐랄까 합리화시키고 논리화시키려는 논리들은 굉장히 많았죠. 그때도 뭐 시장의 여러 가지 뭐 기사들이나 맞아요. 또 뭐 애널리스트 리포트를 보면 야 이거야말로 뭐 대세다 당시 무슨 성장성이 뭐 그죠? 있다. K바이오 뭐 맞아요. 등등이 갖고 이건 어마어마한 이제 시장이 창출될 거다 막 논리가 있었지만 결국 뭐 1년 2년 지나고 나서 보니 아 그것도 그냥 한순간에 신기루 한순간에 주식 쇼였구나. 그렇게 결국은 돼버린 거고 그리고 이제 대시세를 또 줬던 것들이 이제 빅테크 종목들이었죠. 예, 역시 또 이제 2020년도 21년 뭐 봄 이런 시점까지 해갖고 뭐 카카오 뭐 또 카카오 뭐 페이 등등등 해갖고 또 많은 빅테크 종목들 그것들도 또 주가가 막 10배, 20배 예, 막 크게 올라갔다가 헤드앤숄더 다 만들어 놓고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니까 답도 없죠. 뭐 거의 맞아요. 한 9개월 동안 1차 급락, 2차 급락, 3차 급락, 4차 급락 하다 보니까 이제 또 주가가 다시 밸류적인 수준까지 이제 쑥 빠져버리는 그 양상들인데 그 종목들도 그 상투를 칠 때는 분명히 논리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2010년대와는 달리 2020년대는 이제 빅테크와 이런 것들이 이제 모빌리티 환경들이 모든 걸 다 장악하기 때문에 유통, 뭐 심지어는 뭐 이제 뭐 택배나 택시, 뭐 맞아요. 또 뭐 이제 은행, 우리 생활의 모든 것들을 다 그렇죠. 가지고 있었죠. 예, 은행이나 뭐 증권, 금융 이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카카오나 뭐 등등 해갖고 이쪽 예, 빅테크들이 다 먹게 된다 하는 그 논리 속에서 그 뭐 퍼수준 뭐 100배, 예, 150배 이런 게 막 이제 그것도 역시 싸다는 논리들이 만들었는데 그것도 결국은 1년 또 2년 돌아놓고 보니까 신기루였고 주가는 여지없이 밸류 수준으로 이제 또 빠지게 되는 그런 양상들이었는데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작년 가을에 또 저기 그 NFT 예, 그리고 또 이제 메타버스 메타버스, 네. 뭐 등등이 갖고 또 한 3개월 동안 또 그쪽 관련 주들이 막 순식간에 또 10배, 20배, 30배까지도 막 올려치고 올라가는 양상들. 그래서 사람들은 메타버스가 뭐지? NFT가 뭐지? 그때 뭐 보면 NFT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들도 상당히 모호하고 과연 저게 그 시장 가치가 있을까 싶어도 분위기 자체가 예, 이제 뭐 NFT와 메타버스가 과거에 뭐 가상화폐가 이렇게 막 일어났던 초기 단계처럼 막 이제 돈이 몰리고 뭐 투자가 늘어나고 그걸 이제 막 선점해야 되고 이런 것 같은 분위기를 주니까 막 주가 놀랐는데 또 1년 지나고 나서 보니 원점으로 또 다 빠지는 그런 양상들인데 네. 현재 그래도 이 2차 전지 중에서도 벌써 뭐 한 3분의 1 토막 이상 나 있는 종목들도 물론 많은데요. 예. 그러나 최후로 지금 버티고 있는 뭐 LNF, 에코프로비엠, 또 포스코 케미칼, 예. 그리고 또 뭐 저쪽 뭐 LG 에너지 솔루션도 밸류적으로 뭐 어마어마한 가격에서 지금 이게 이 신규 상장을 해서 과거 차트가 없어서 그러지 사실 뭐 주가로 봤을 때는 과거 LG 화학에 있던 지분 가치, 투자 가치 뭐 그걸 대비로는 30배 이상 대박이 난 채로 고가 놀이를 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얘네가 마지막으로 지금 그래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버티고 그럼 있으면서 2차 전지가 현재 지금 고점에 있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현재가 주가가 고점이다? 1, 2개월 사이에 반토막 이상으로 일단 빠지기 시작한다. 빠질까니까? 그리고 내년 연중 흐름에 있어서도 이제 대세가 무너지고 반토막이 난 자리에서 또 1, 2개월, 2, 3개월 하고 이제 뭐 반등하는 척 하겠지만 내년 또 이제 초여름이나 여름이 되면 또 2차 급락이 또요? 나오겠죠. 내년 가을이 되면 3차 급락이 나오겠죠. 네. 그럼 3차 급락까지 나오고 나서 보면은 역시 빅테크 종목들이 결국 또 빠졌던 그 궤적대로 또 과거 또 SK 바이오사이언스나 이제 뭐 백신, 뭐 치료제, 뭐 진단키트 이런 것들이 빠졌던 궤적대로 빠져 있음을 또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런 또 초입부의 시점들인데 네. 항상 고가 놀이를 할 때는 계속 논리가 계속 만들어지고 하지만 현재 시점에도 이제 대세가 막 무너지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논리가 점점 이제 2차 전지가 대세고 2차 전지가 2020년대 산업의 중추고 이런 것이 맞느냐, 전기차가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의구심은 계속 또 점점 높아지는 단계예요. 슬슬 이제 고가놀이 할 때 이제 뭐 안전성에 대한 문제도 있었지만 과연 이게 친환경인가 하는 그런 부분들도 그렇죠. 뭐 기존의 뭐 그 뭐라고 해야 할까요? 뭐 휘발유나 디젤차 같은 경우에는 뭐 디젤은 또 너무 뭐 매연이 과거에는 많이 나왔지만 요즘에 매연 저감도 상당히 많이 되기는 되는 단계인데 그런 자동차들은 사실 이제 공장에서 이제 출하가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뭐 계속 뭐 연료 때우면서 이제 운행을 하다가 이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다시 고철로 돌아가죠. 그렇죠? 그냥 뭐 이제 또 찌부시켜가지고 이거 압축해갖고 이제 또 다시 고철로 해갖고 새로운 이제 철판을 만들고 새로운 이제 철을 만들면 되는데 사실 2차 전지나 전기차 요거는 일종의 뭐 원전처럼 상당히 이게 그 전지 자체가 뭐 그 이제 다 이제 그 추후에 이게 다 이제 뭐 5년 동안 10년 동안 얘가 운행을 하고 다시 이제 고철로 돌아가는 상태에서도 산업 폐기물로 계속 크게 남는 그게 또 그런 문제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뭐 2차 전지에 대한 그 전지에 대한 이제 다시 뭐 재활용 재생 그런 기술들을 뭐 좀 이제 개발시킨다 하는 네네. 것들이 많은 이슈가 돼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지금은 아직까지 네, 네, 가시화되는 성과가 그렇다 없죠. 보니까 네. 이게 과연 친환경이 맞느냐 하는 그런 의구심들도 나타나 있는데 그런 게 항상 이제 대세가 무너지기 직전, 무너지기 시작할 때 항상 그 긍정적인 장점과 단점이 충돌하다가 대세가 무너지고 나면은 사실 기존에 굉장히 장점이라고 보였던 것들을 다 하나씩 이제 또 무너뜨리게 되는 그런 시점들이 나오는데 현재의 시간들이 아닐까 그렇게 또 보여지는 시간들이고요. 네. 자, 첫 번째로 주의해야 되는 섹터에서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포인트 짚어드렸어요. 물론 2차 전지가 가지고 있는 성장성이나 미래 가치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정말 현실적인 부분들 그리고 정말 알맹이가 있는 건지 또 종목별로도 조금 더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또 주의해야 되는 섹터 이제 반도체 있었습니다.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뭐 반도체에 있어서는 가장 뭐 대표주 물론 그 지금도 주가가 높진 않지만 그 하이닉스에 있어서는 이제 8만 원이 붕괴되고 그 연말 연초 흐름에서 6만 4천 원대까지 빠진다 그런 얘기들을 또 드렸었는데요. 그 하이닉스의 그 주간 차트 놓고 본다면은 이미 많이 빠졌죠. 21년도 작년도 3월 달 이후에 거의 주가가 반토막 근처 한 40%대 빠져 있는 그런 시점들이 이제 올 가을이었고요. 네. 그러고 나서는 이제 8만 원에서 한 9만 5천 원을 놓고선 한 2번, 3번 가까이 등락 과정들 그렇게 있었던 게 뭐 10월 달 중하순 시점들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운용력이 이제 8만 원이 깨지고 6만 4천 원, 8만 원도 깨지고 7만 원도 깨지고 6만 4천 원까지 빠진다 하고선 뭐 방송을 드리던 날들은 주가가 8만 6,900원이었다고 돼 있네요. 근데 그러고 나서 이제 또 한 2주 정도 지나니까 지금 좀 이게 깨졌다가 이러고 있는 시점들인데 제 생각에는 여기 이제 7만 원 그리고 6만 4천 원 그 정도까지는 또 빠지고 나야 그럼 또 반등 좀 들어오겠지만 네. 그러고 나서도 내년도 연중 흐름에서 극적으로 오르는 그런 양상들보단 아마도 뭐 반도체 특히 하이닉스 이런 것들은 딱 내년도 지금 정도 내년도 이제 한 11월, 12월 연말에 네. 예, 그런 시점들이 중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이제 투자의 적기. 아, 예. 1년 더 기다려야 되네요. 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인 건가요? 그렇죠. 삼성전자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요 반도체주들이 있어갖고는 내년도 딱 이제 4분기 이런 네. 시점들이 오히려 좀 한 2, 3년 내지는 5년 이런 식으로도 장기 투자하려고 하는 뭐 동학개미 분들 보면 뭐 가장 그냥 흔하고 대표주니까 또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쵸. 뭐 장기 투자는 어디서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 많이 하시잖아요. 네. 아마 내년 4분기, 그 내후년 1분기 그런 시점들이 가장 좋은 타이밍들이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전까지는 계속 조정세인데 일단 눈에 보이는 부분들은 거의 한 연초 흐름들까지 한 6만 4천 원 그걸 일단 찍고 거기서 등락 구간이니까 이게 또 적은 수치는 아닙니다. 이 종목들이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또 상당히 있는 종목들이 되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반도체 그리고 2차 전지 굵직굵직한 종목들이 크게 하락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네. 이런 섹터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지수가 정말로 그렇게 강하게 좀 추세 상승으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렇죠. 라는 생각도 그러니까 좀 지금 들어요. 네. 2620포인트라고 하면은 사실 큰 지수는 아닌데요. 지금 지수가 요즘 또 빠져가지고 2400에서 조금 2300, 밀려갖고 네. 2370이니까 250포인트 뿐이 안 되잖아요. 250포인트 수준이면은 10%뿐이 안 되기 때문에 지수를 뭐 3개월 목표치 10%, 그럼 그게 상당히 큰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이게 굉장히 큰 거는 SK 하이닉스가 거진 한 20% 빠지는 구간들 속에서 2차 SK 하이닉스가 20% 빠진다는 거는 하이닉스만 빠지는 게 아니고 다른 이제 또 같이 IT 가죠. 또 뭐 소부장주 이런 것도 같이 빠진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도 어떻든 오르기보다는 빠진다는 얘기고 하이닉스만큼은 안 빠져도 그런 가운데에서 그 지수가 10% 오른다는 거는 여타 섹터 여타 종목들이 엄청 그만큼 오른다는 강하다. 얘기죠. 예. 그렇죠? 아. 예. 지수로는 10%뿐이 안 되지만 네네. 그걸 제외한 섹터들의 또 이게 상승 탄력, 종목 상승세는 상당히 셀 수 있다 하는 게 또 하나의 중요한 포인트가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만큼 빠지는데도 올라갈 수 있는 거는 다른 게 이만큼 채워주기 때문인데 또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가파르게 큰 폭의 상승은 하지 못하지만 조금씩 추세 상승으로 2600까지는 가능하다라는 거죠. 추세 상승보단 2600은 아마 이제 이번 주가 지나고 12월 중순 이후 이제 연말로 가는 요 흐름, 거기 연말로 가는 동안에는 한 2530 정도 종가 예상을 했는데, 그리고 연초 흐름 2주 정도 놓고 보면 2620, 그 정도 한 1개월 정도 오르면 2620 부딪히지 않을까. 2620 부딪히면은 거기서는 또 저항이 계속 좀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난다 하는데, 네. 이게 그렇습니다. 코스피 지수라는 게 예를 들어 한 달, 3달 동안에 네. 한 달 동안도요. 15%를 올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뭐 LG 에너지 솔루션, 2차 전지류, 이게 예를 들어 20% 오른다 그러면은 네. 여타 종목들은 지수는 올라도 빠지는 거죠. 그렇죠? 예,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들 많이 있잖아요. 지수는 올라가 있는데 대중들 뭐 이 대중 투자자들은 뭐 이게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 그런 시점들도 꽤 있어요. 맞아요. 예를 들면 그 특히 최근에 대형주만 막 갔을 때도 그러지 그렇죠. 않나요? 2020년 12월 23일에서 네. 1월 한 11일 그때까지 한 2, 3주의 랠리, 거기서는 지수가 한 2주 동안에 500포인트 이상 올려친 걸로 보이는데요. 그때 뭐 삼성전자, LG전자, 뭐 현대차 시가총액 한 2, 30위권 그것만 빡 올려치니까 지수가 2주 동안에 막 한 500포인트 이상이 막 올라가 있는데 대중 투자자들은 별로 느낌이 안 와요. 왜? 시가총액 딱 최상위 그것만 딱 올려치니까. 그거와 또 반대의 상황들이 네. 또 현재 이제 12월, 1월, 2월 구간이다. 그렇게 또 보시면 되겠고요. 네. 자, 반면에 그래도 다행인 건 네. 2차 전지 반도체가 이렇게 조금 부진한 가운데서도 정말 다행인 건 그걸 제외한 다른 모든 섹터들이 다 긍정적이다라는 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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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쵸. 반면에 이제 2차 전지, 반도체, 그러니까 뭐 또 소부장, 전기차 이런 걸 제외하고는 모든 sek터 종목들 연말 연초 흐름이 다 좋다, 그 얘기들도 뭐 지난주나 지지난주에 또 계속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급등하는 섹터는 이제 바이오나 인터넷, 뭐 게임, 엔터 이런 쪽들이다 하는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네. 지난주 흐름에서도 역시 주로 지수가 약한 날도 바이오나 또 인터넷, 게임, 엔터. 요즘 특히 예, 요 게임 그쵸? 엔터 분위기가 워낙 좋으니까요. 이쪽이 상당히 센 날들이 많고, 지수가 올라가 있는 날도 역시 이쪽이 또 센 날들이 많고, 이런 게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네. 그래서 요 3개월 동안 놓고 봤을 때도 또 뭐 글쎄요, 뭐 2021년도 10월, 11월, 12월 거기가 이제 게임이랑 엔터 이런 쪽은 상당히 강했던 시점들이고, 그리고 바이오는 2020년 이제 또 3, 4, 5, 6, 7, 8 여기가 굉장히 셌던 그런 구간들인데, 네. 뭐 그때만큼 세지는 않을 겁니다. 지수 폭 자체도 코스닥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860 정도니까 막 100 종목, 150 종목, 200 종목을 막 끌고 가면서 올릴 수 있는 그 정도 지수 수준까지는 못 될 거고요. 그래도 뭐 바이오 중에서도 뭐 그래도 한
50개, 70개, 뭐 인터넷주는 뭐 딱 뭐 대표주들이 몇 개 있지는 않지만 또 게임 엔터 이런 것 중에서도 그래도 한 20, 30개 이런 식으로 해갖고 네. 주가를 그래도 상당히 좀 큰 폭으로 급등시키는 그런 양상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하는 내용들이 갑자기 되고요. 궁금한 건 네. 인터넷 게임 엔터는 지금도 뭐 중국에 대한 모멘텀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렇게 확실하게 좀 끌어올려줄 만한 모멘텀이 있어 보이는데 네. 바이오는 그런 뚜렷한 이유가 있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거든요. 네. 바이오가 이렇게 강한 이유는 바이오는 미국이 엄청 강하니까요. 네. 미국의 바이오 종목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미국이 지금 바이오 제약주들이 또 신고가 올려치고 밀고 올라가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워낙 많고 네. 또 S&P 500이나 또 나스닥에 있어서도 가장 이제 뭐 나스닥 100에 해당하는 그런 식의 가장 큰 그 섹터들 가장 큰 종목들의 섹터 부류를 보면은 역시 바이오 제약들이 신고가를 가장 먼저 지금 뚫고 올라가고 있는 게 올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 구조들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네. 또 요쪽 항상 미국 따라가잖아요. 우리 장이 또 한 1, 2개월 시차로는 미국을 상당히 좀 따라가는 그런 경향들. 사실 섹터 모멘텀으로 봤을 때는 게임 엔터보다도 바이오가 더 셀 수도 있습니다. 지금 중국 관련 이슈야 지금 너무너무 안 좋은데 모든 게 다 막혀 있고 너무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뭐 이제 코로나 관련 규제도 풀고 한한령 관련 규제도 조금씩 풀면서 뭐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정도의 기대라면 중국은 그것도 그쵸, 사실 그쵸. 좀 불확실한 양상이고 맞아요. 반면에 지금 미국의 바이오 생명공학 제약 이런 쪽 섹터들은 이미 대세로 지금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벌써 한 2개월 가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뉴욕에 있어서도 지금 뭐 빅테크 종목이든 또 저쪽 뭐 여타 섹터 종목이든 네. 낙폭 속에서 반등이 좀 나올까 말까 이런 지금 단계들이지 신고가 월봉 사상 최고가를 막 뚫고 가고 있는 종목들은 다 바이오뿐이 없거든요. 그런 면들은 상당히 또 하나의 중요한 또 모멘텀이다 그렇게 볼 수는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이야기할게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12월 10일경 2차 전지가 장대 음봉이 터지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의 추세적 급등이 시작된다. 그런 얘기들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뭐 눈치 빠른 요 얘기도 아까 다 드렸었고요. 이게 왜 이런 구조가 나타나냐면 사실 지금 그 대중 투자자분들이 뭐 돈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벌써 이 뭐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뭐 2020년, 21년, 22년을 오면서 사실 대중 투자자분들이 그 시장에 돈을 많이 뺏겼거든요. 그렇죠? 주식 시장에서도 엄청 뺏기고, 부동산도 그렇죠. 난리가 부동산도 났고, 뺏기고, 뭐 코인도. 코인 이런 것도 네. 엄청 뺏기고, 또 거기에 이제 막 이렇게 막 오를 때 막 확 올랐다가도 대중 투자자들이 막 이제 가담하고 많이 사면 또 훅 빼고. 맞아요. 그래서 뭐 동학개미 분들이든 송학개미 분들이든 사실 돈 여력이 이미 실탄 투입할 걸 3년 동안에 막 다 투입하면서 지금 녹아내렸기 때문에 많지는 않고 그렇다고 또 이제 막 대출을 받아서 막 뭐 하자니 그것도 지금 금리도 막 너무 비싸고. 그렇죠. 예, 여의치가 않고 네. 막 한 시점들이라 막 돈이 지금 막 이제 뭐 새로운 돈들이 새로운 이제 신규 새로운 이제 투자자들이 막 돈을 싸들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장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속 지금 뭐 작년 올해 계속 반복이 되듯이 한쪽이 강하게 무너져 내리면서 이제 손절을 치죠. 이게 고가놀이가 계속 이제 고점 대비 뭐 15%다 20%다 해도 고가에서 왔다 갔다 하면 야 이게 그래도 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센 섹터고 센 종목이고 이걸 갖고 있어야지 하는 생각이 들다가 그게 이제 헤드앤숄더 이후에도 강력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걸 이제 막 이제 또 뭐 30% 50% 이런 식으로 이제 단기 손실을 보면서도 손절을 치면 손절 친 돈으로 또 뭘 해요? 뭘 사야죠. 사야죠. 그쵸. 또 이런 회복을 돈을 해야 되니까. 메꾸기 위해서 이제 네. 저걸 이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2차 전지가 장대 음봉이 터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가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의 추세적 급등 시작이다 하는 부분들이 결국 그 장대 음봉이 터지기 전까지는 그 낙폭 과대 속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시장 주체 세력들 최근 보면 뭐 바이오도 그렇고요. 인터넷 게임 엔터도 그렇고 최근 한 1개월, 1개월 반 정도를 보면 주로 대부분 쌍끌입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기관이 계속 밑에서 그냥 받는 구조.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만 계속 파는 구조, 그런 가운데 저점부에서 모양 잡아놓고 하나씩 툭툭 물려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지난주부터의 지금 양상들인데, 예? 지금은 이제 이 시장의 일종의 좀 주체 세력이라고 볼 수 있는 쪽들이죠. 뭐 외국인이나 기관, 아니면 뭐 또 뭐 사모펀드, 뭐 기타 법인 등등이 갖고 그쪽이 이제 이걸 받아놨다면은 결국 시세를 붙이고 시세를 붙여놓은 단계에서 한 단계, 두 단계 계속 이제 추격 매수를 하면서 이제 슈팅을 주는 거는 대중 투자자의 가담이죠. 그 대중 투자자의 가담은 역시 2차 전지와 반도체가 그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에 있어서도 거기서도 또 1차적인 급락, 투매, 또 좀 버티는 척 하다가 2차적인 급락, 투매, 각 단계가 결국은 이쪽에서는 돈이 엄청나게 이게 매수 자금들이 이제 유입돼서 들어오는 단계가 되기 때문에 네, 네. 여기가 이제 추세적 급등의 시발점이다 하고, 그런데 역시 이제 12월 9일자, 12월 10일이 이제 토요일이니까 12월 10일 전날이었던 12월 9일자를 필두로 해갖고 이제 알쏭달쏭 뭐 우리 이 투자이신 이 시청자분들이야 이미 2차 전지나 바이오 소부장은 다 진작 팔았겠죠. 뭐 지난주, 지지난주 벌써 운용력이 한 12월 중순 이후에 3주째 그 얘기를 계속 드리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렇지만 그게 그래도 뭔가 미련이 남아서 이게 갖고 있던 또 일반적인 뭐 투자자분들 놓고 본다면은 딱 지난주 이제 금요일의 양상, 거기가 이제 헤드앤숄더를 확정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엎어질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단계에서 장대음봉이 터지기 시작하는 그 시점. 이 장대음봉이 나오기 때문에 결국 이게 확정이 돼 버렸죠. 3주 동안에 음의 리테스팅, 양으로 살짝 넘어왔다가 말았다가 넘어왔다 하는 게 아래쪽으로 이제 길고 긴 음의 막대 사이클들이 시작되기 전에 흔히 얘기하는 가장 부정적인 신호의 요거이다 라인 게 그렇게 또 됐고, 또 이번 주와 다음 주 넘어가면서 중심가 계속 낮춥니다. 그럼 아까 그려드렸던 금액으로는 거의 한 요 정도까지 1월달 중하순 밀린다 그렇게 돼 있는데, 이 형국들이 결국 여기서 이제 쏟아져 나오는 금액들, 뭐 가장 대표주로야 뭐 LNF, 또 뭐 포스코 케미칼, 에코프로비엠, 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 외에도 또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쪽 계열들의 이제 중장기 흐름들이 무너지는 종목, 이미 3분의 1 토막 나 있지만 거기서도 또 저점이 깨지면서 새롭게 무너지는 종목, 그 자금들이 결국은 이 바이오, 엔터테인먼트, 또 인터넷, 게임주 이런 쪽에 있어서의 상승폭을 훨씬 강화시키는 요인들로 작용을 한다. 그렇게 또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명준우 운용형님의 강의를 또 들어봤습니다.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해서 3개월간 지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코스피는 2620, 그리고 코스닥도 920포인트까지 예상을 해주셨는데요. 이 시기에 2차 전지, 반도체, 소부장 섹터는 좀 약할 수 있고, 대신에 바이오, 인터넷, 게임, 엔터가 좀 강하게 이 상승을 이끌어 줄 것이다 라는 이 추세적인 부분들을 체크를 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 리포트에도 너무 늦기 전에 종목과 섹터에 대한 선택을 한번 결정 지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의 3개월을 조금 더 안전하게 보내시는데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럼 명준우 운용형님의 강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희 운용형님과 여기서 먼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린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과 판단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